자 보자. 15분 했어요. 문학이랑 독서랑 가장 큰 차이점은 독서는 무조건 독해력이지, 그지? 지문을 이해를 해야 되고 문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봐 뭐가 필요하냐? 문해력이 필요하지, 그지? 어? 문해력. 근데 이제 보통 문해력이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문학에서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그랬어? 크지 않다고 그랬지, 그지? 문해력보다 큰 게 뭐야? 논리의 타당성이지, 그지? 논리의 타당성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사고력인데 이 논리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문장 그 선지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근거와 결과로 그 구조로 만들어야 돼. 그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 확인할 게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확인할 거리를 찾는 거지. 바로 확인할 거리를 찾는 거야. 논리적 타당한 구조로 정리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리. 그래서 문학은 선지 정리가 되게 중요하죠. 문학은 표정하죠. 문 좀 닫고. 확인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선지 정리가 되게 중요해. 문학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확인할 거리를 찾아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게 보통 자 첫 번째 그냥 지문에 그대로가 그 외적 증거죠. 보기에 그대로 있을 때 1번 근거가 확인할 근거들이 그 다음에 2번에 자 보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있잖아. 그지? 보기 안에서 선지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두 번째 지문의 어떤 그러한 사실 확인. 근데 이때 지문의 사실 확인에서 약간의 문해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이 이제는 선지 내에서 그죠? 선지에서 제시된 근거. 그죠? 요렇게 지금 확인이 된단 말이야, 보통. 문학은. 그래서 문해력을 웬만하면은 내가 의미 추론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제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요번에 정훈이가 물어봤던 거였지? 그 요번 모의고사에서. 그지? 그러니까 뭐였지? 그게 올라가는 건데 뭐가 올라가지? 막막함이 올라가. 막막함이 올라가는 거지, 그지? 막막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에도 이렇게 했댔지, 그지? 네. 뭐가 뭐 할 때도지? 어떻게든 솔바람이 불어올 때도인가? 네. 솔바람이 불어올 때도 니네 이 문제 생각나냐? 솔바람이 불어오는데도 하여튼간 그런데 뭐야? 막막함이 올라간다. 자,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는 밑줄을 쭉 치고 그러니까 선지에서 막막함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내면의 정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자, 막막함이 올라간다는 거를 뭐로 단정을 진 거야? 정훈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를 선지에서 이게 선지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거와 주장이. 그러니까 얘는 이 선지에 어떤 제시된 근거, 이거를 선지에 제시된 근거로 본 거지. 막막함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뭐로 본 거야? 마이너스로 본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지, 그지?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막막함이 올라간다는 걸 마이너스라고 딱 단정 지은 것 자체가 뭐 한 거야, 내가? 내 문해란 말이야, 그때는. 내 문해. 그지?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라고, 웬만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막막함이 올라가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차라리 지문에 가가지고 앞뒤 문맥 보고 나서 얘를 플러스로 찾았을 거란 말이야. 문해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섣부른 어떤 판단이 마이너스의 역할을 끼친 거지. 그래서 문학은 내가 보편적으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찾지를 말라니까. 알겠니? 필요한 대로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는 확인할 거를 선지를 정리해서 그냥 와리가리 잘 치면 되고, 그지? 근데 소설은 조금 다른 게 일단 소설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정리하는 방법, 지문을 읽는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일단 소설의 지문에서는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소설의 지문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당연히 이야기잖아. 이야기의 3요소가 뭐야? 구성의 3요소가 뭐냐고. 씨발 소설의 3요소가 뭐야? 일단 주제, 구성, 문체야.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인데 지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구성의 3요소가 뭐야? 인물, 사건, 배경이지. 그럼 니네는 지문을 읽을 때 당연히 뭘 체크해야 돼?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과 연루되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지.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드러내는 거야? 주제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문체는 보통 그러니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야. 인물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거 두 개와 관련된 문제. 오케이? 배경이 나오면 배경의 역할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배경을 제시하면 반드시 배경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 그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항상.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 통해서 주제를 찾는 게 이제는 문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문해. 그리고 이제 구성은 필요 없죠. 어차피 구성은 이거니까. 그리고 이제 문체가 어떤 그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시점 가지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소설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는 얘 무조건 현대소설에서는. 고전소설은 주제 물어보는 거 있냐? 잘 안 물어보지. 고전소설은 왜? 주제가 뻔하니까 권선지가. 근데 현대소설은 주제와 연관된 문제가 거의 100% 90% 이상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소설을 정리할 때는 인물이 어떤 사건과 연루되고 이게 과연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거시적으로는 봐줘야 돼. 거시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니네가 알고 있는 소설의 주제는 딱 두 개만 봐. 두 개. 자, 시를 보면 세 가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소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뭐하고 뭐. 시까지 생각하면 네 개인데 그냥 소설은 딱 두 개만 생각해. 네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네 가지 중에서 줄이라고 그랬잖아. 소설은 삶에 대한 성찰, 인간에 대한 성찰, 사회에 대한 성찰, 자기의 정서나 태도 드러내는 거 네 가지 거시적으로. 그러면 소설은 딱 두 개만 봐. 뭐하고 뭐. 사회에 대한 성찰 또는 인간에 대한 성찰 둘 중에 하나. 알겠어? 현대소설일 때만이야. 고전소설이 인간에 대한 성찰 이딴 거 없었고 고전소설은 해피엔딩. 오케이? 그냥 끝. 그냥 권선징악. 오케이? 이거니까. 그래서 고전소설은 어떻게 돼? 그냥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왜 했니? 어떻게 했니? 그냥 그것만 정리.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정리 이꼴 그냥 끝. 이해가 필요 없는 거지. 이해가 필요할 때도 가끔은 있긴 한데 그냥 거의 필요 없다고 보면 돼요. 현대소설은 그냥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이 왜 나왔니? 이때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심리가 어떤 거니? 미리 생각하고 내려가지 말고 선지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논리적 타당성 따지는 거. 오케이?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자, 이 지문을 봅시다. 자, 일단 누구부터 봐? 몇쪽 중거부터 봐. 알겠어? 근데 현대시처럼 몇쪽 중거 읽고 나서 문제로 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읽으면서 지문으로 가야 돼. 정보만 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정보도 활용하는 게 주제와 관련된 정보면 상관이 없는데 주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이나 어때 형식적인 거와 관련된 거는 그냥 그게 큰 역할을 안 해. 알겠지? 자, 그럼 몇 번 정보 보니까 정리해 봅시다. 3번이죠? 자, 주제와 관련된 거니 아니니? 주제와 관련된 거니 아니니? 몇 번이냐? 17번 문제구나. 그치? 야, 17번 보기 정리부터. 자,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영아, 주제와 연관이 있어, 없어? 아예 없어. 아, 이걸 통해서 무슨 주제를 알아?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냥 사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 그지?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성.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실성이 주제냐고. 이 소설의 주제가 새로운 사실성이냐? 아니잖아. 그지? 이 소설의 주제. 자, 이 소설 다 읽었지? 사회에 대한 성찰이야? 인간에 대한 성찰이야? 뭐에 대한 성찰이야? 아이 진짜. 뭐에 대한 성찰이야? 사회에 대한 성찰이야? 인간에 대한 성찰이야?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는 거잖아. 사회죠. 사회에 대한 성찰이지. 그냥 자신 없으면은 10편의 소설 중에서 9개가 사회에 대한 성찰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사회의 어떤 측면이 부정적인데? 라고 여기까지 잡아주면 더 좋겠지. 일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측면이 부정적이야? 그냥 획일적인 거잖아. 그게 문제인 거고. 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새로운 사실성인데 이건 그럼 주제와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뭐야? 이 소설의 재미를 주기 위한 문체와 연관되는 거지.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외적 증거가 나왔을 때는 어디랑 연결되는지 일단 정리를 해야 돼. 먼저. 아, 이건 주제구나.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뭐 얘기 막 이런 것들 막 자유를 창해서 쫓아가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는 문체. 이거 딱 보니까 문체잖아. 새로운 사실성. 재미를 더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제 문체라고 보면 돼. 이 소설에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모든 것, 문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럼 얘는 지금 이 소설은 뭔가 새로운 사실성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로 보여.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를 외국인으로 눈으로 보게끔 만든 거지. 근데 보는 사람은 누구니?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한국인이지. 아 이거 좀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한국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한국인이면 당연히 주인공이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외국과 연관이, 외국에서 한다거나, 그죠? 장소가 외국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정리야.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성을 추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사실성이 뭐냐? 외국인의 눈은 사실로 보인다. 그래서 뭔가 사실성을 높였다. 이 소리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야 이거는 그럼 문체니까 문해와 상관이 그렇게 딱히 없겠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문제 풀러가도 상관은 없어. 거기다가 긍정문두잖아, 그지? 그럼 긍정문두면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사실성을 추구했다. 뭐를 통해서? 외국인으로 설정해서, 외국인으로 보이게끔 해서, 이거지. 정답은. 알겠니? 딴 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얘들아. 이거는 지문과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풀고 그냥 풀어도 되지, 솔직히. 그지? 그지? 뭐야? 사실성을 언급을 해야 돼. 사실성. 그지? 그럼 1번 일단은, 아니죠. 그리고 3번, 그리고 사실성 나오는 거 3번. 1번, 3번,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안 되지, 그지? 사실이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사실성을 높였다가 답이 되겠죠. 또는 사실성이 높지 않았다가 나오면 외국인이 아니면 되는 거고, 조건이,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번은 왜? 외국인이잖아, 조건이, 그지? 그럼 뭐야? 사실이야, 비사실이야? 사실이 돼야겠죠. 그리고 3번이 또 뭐야? 서씨의 가계의 내력을 제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내력이 뭐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 외국과 연관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봐봐. 이때 문해니 아니면은 확인이니? 확인이지, 이 정도는. 문해가 필요한 정도도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 지문을 선택한 거는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과의 그 관계,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애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시키기 위한, 오케이? 내용 연결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자, 보자. 뭐 정리하라고 그랬어, 항상? 인물이 어떤 사건과 연루되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인물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는데 당연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당연하지 않은 건 일단 체크를 해도 대신 그때 바로 의미추론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정은 하는 건 좋은데 확정은 짓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되게 안 좋은 거니까. 되게 편향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소설은 하나하나 읽은 것보다는, 자, 니네 봤지? 자, 1번 첫 번째 인물 누구 나와?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서씨 나오지? 그리고 또 한 명 나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사건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서씨야, 나야? 서씨지, 그지?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나도 이제는 나는 서씨의 그런 행동을 본다가 이제 사건인 거지. 그것도 사건이 아니야. 그것도 사건이지.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한 새끼가 서씨고, 그지? 오케이? 그러면 서씨는 사건이 뭐냐면 그냥 말도 그대로 뭐야? 굉장히 힘을 사용한 거지, 그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힘을 사용함. 그리고 나는 이거를 목격하는 거지, 그지? 두 개. 오케이?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뭐와 연관이 있는 거야, 무조건. 이러한 사건을 뭐와 연관시키라고 그래, 선생님이? 에이, 뭐하고 연관시키라고 그랬어? 주제. 근데 니네가 이 장면만 보고 주제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애는 없어. 당연히 없어. 당연히 없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얘가 서씨를 사용한 게 이 주제가 뭐야? 결국엔 사회와 인간과 연관된 거여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거나 또는 사회가 어떤데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러한 반응 또는 이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사회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 보통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거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과 얘가 힘을 사용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문해란 말이야. 그 정도가. 근데 첫 장면을 가지고 지금 이거 자, 서씨가 힘을 사용한 게 어떤 의미가 있어?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과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지? 해야 된다. 무조건 연관이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무협 소설 같은 건 연관이 안 돼. 알겠어? 그냥 재미만 있는 거니까. 근데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이면 당연히 그런 지문들이 나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문들. 즉 사회의 어떤 문제나 오케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소설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이런 장면들을 그리고 일부 부분이 발췌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주제와 연관이 없는 걸 발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아니면 주제와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뭐냐면 되게 표현상의 특징을 부각해서 좀 이 소설을 출제를 할 때, 오케이? 그럴 때. 근데 얘는 좀 주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제하고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니네 한번 생각해봐. 니네 봐봐. 얘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있어. 그럼 사회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조건 마이너스야. 사회가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 사회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스를 부각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또는 얘는 마이너스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한다? 거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뭔 말인지 알겠어? 또는 그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부를 취하는 거. 뭐 껍빛단니의 뭐 이인국 박사라든지 이런 애들, 그죠?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들. 사회가 마이너스인데 이 새끼는 뭐야? 오히려 거기를 활용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취하잖아, 그지? 이런 사건들. 얘는 그러면 서씨가 힘을 사용한 건 니네 봐봐. 사회가 마이너스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즉 사회의 마이너스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1번.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2번.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지금 다 읽었지? 한번 생각해봐.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 설명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정훈이는 1번 2번. 저는 1번이죠. 민균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혜송이는? 1번. 현우는? 도영이는? 1번. 둘 다 틀렸어. 둘 다야, 둘 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거는 만약에 1번만이라면 내 반응이 어때야 돼? 불쌍하다, 안 됐다, 아휴, 이렇게 나와야지. 1번이라면. 그래 안 그래? 근데 내 반응이 어땠어? 되게 대단하고. 그치? 그러면서 이 장면 이후에 얘가 다시 그 집이라는 공간으로 왔을 때 이때 행동이 얘한테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행동이 그럼 얘 행동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건 파악을 해야지. 거시적으로 항상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이 행동이 그 집에 왔을 때 얘 행동 그거 안 봤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집에 왔을 때 플러스잖아. 기타 안 치던 시간에 기타를 기타 맞냐? 네,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이 맨날 그것만 했었는데 얘가 이 서씨한테 영향을 받고 나서 갑자기 그 시간을 다른 행동을 했잖아. 야, 우리가 이거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뭐야? 획일성. 안 좋아하잖아. 니네 맨날 배웠잖아. 획일적이다. 개성이 말살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얘가 그 행동을 한 거야.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야? 서씨한테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서씨의 행동에서 와, 쉽게 자기 나름대로 저항을 한 거지 얘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니네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정리는 했지. 이렇게 힘을 사용함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목격한 거야.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요 사건의 의미가 과연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요거를 항상 거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는 두 가지밖에 없어. 뭐하고 뭐? 사건의 사회의 마이너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셔터 퍽이다. 요런 거. 그죠? 그러니까 사회의 마이너스를 부각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운수 좋은 날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그래서 인력컷 타고 가는데 부인이 그날따라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되게 아픈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는 집이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데 그래서 인력거를 끌고 나가 장사하러 나갔어. 근데 그날따라 뭐해?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막 장거리 손님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돈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번 거야. 그래서 설렁탕 부인이 좋아하는 설렁탕 사들고 갔어. 그냥 운수 좋은 날이야 엄청나게. 근데 어떻게 됐어? 집에 가니까 아내가 죽어있어. 운수 좋은 날이 아니가 뭐야? 운수가 제일 좋같은 날이었지. 그럼 요때 사건이 뭐야? 사건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뭐야? 되게 운수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사건이지.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의 죽음이지.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사회의 마이너스. 그죠? 비극적이 부각되는 거잖아. 그치? 비참한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더 부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의 마이너스가 부각되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또는 그런 사회의 마이너스에서 어떤 저항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람직한 어떤 삶을 얘기하는 그런 소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소설은 비극성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오지. 난소공 아버지 죽잖아. 비극적 부각되는 거고. 철거 되잖아. 비극적 부각되는 거고. 사회의 마이너스가 부각되는 거지. 보통 사건이. 그때 이제 인물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얘를 통해서 사회하고의 이걸 먼저 니네가 뭐 해야 돼? 이걸 먼저 대략적으로 문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그러한 행동,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인물의 행동들에 대해서 가급적 자연스럽지 않은 거 정리하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석을 가능할 수 있는 거야, 문해가. 알겠니? 그럼 간단하게 봐봐. 장면들이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게 일단 A 부분을 넘어가. A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힘을 쓰는 장면만 나오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서 서씨의 역사 나오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 B 부분은 그러니까 뭐야? 그 서씨의 가계 대력을 의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면이지. 그지? 외적 중과에서 나왔던 거. 자, 그런데 봐봐.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 없었다! 라는 장면, 이 사건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어? 약간의 돈을 더 받는 거지. 요게 바로 뭐야? 서씨가 힘이 굉장히 대단하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씨는 약간의 돈밖에 못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야. 사회의 부정이 부각되는 그런 문장인 거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그렇게 문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럼 서씨가 어떻게 되겠어? 요 약간의 돈을 받으면서 힘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사회에 부정적인 게 부각되는 거야. 그 힘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서씨가 어떻게 했어? 그렇게 안 했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저항인 거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약간의 돈을 버는 데는 안 쓴 거야. 그지? 그냥 자기가 뭐야? 나름대로 힘을 그냥 이런 데 사용하지 않은 거야. 힘을 그냥 뭐야? 다르게 사용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하필이면 성병을 들었어? 이런 거 의미 추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밤에 들었어? 왜 몰래 들었어?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걸 안 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안 벌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습에 이 약간의 돈을 받으려는 이런 모습도 안 보인 이 서씨의 모습에 내가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갔을 때 처음에 한 거 뭐야?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자기가 이 집에 뭐하고 있었어? 안주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의식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안주하기 싫어졌다가 되겠지. 그럼 안주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보편적으로 문해하면 부정이지. 그리고 이 그 집이라는 거는 이꼴 작은 사회라고 보면 돼. 그지? 그리고 그 집에도 마찬가지로 인물들이 나오지. 근데 이때의 인물들은 어때? 이름이 정해진 거야? 아니면은
불특정이지, 그지? 그러니까 대표 명사처럼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대표성을 띠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의 인물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유형을 만들면 되고, 그리고 서씨도 맞들면 되고.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지금 나는 그걸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나는 빼고, 알겠어?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때? 파악을 해줘야지. 인물과 인물의 관계가 유사하다, 대비된다. 대비지. 그거는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인물과 인물이 나오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비된다라는 거는 문해를 해줘야 된다고, 이 정도는. 자세하게 어떻다, 자세하게 어떻다 이렇게는 몰라도 되더라도, 알겠어? 어느 정도는 문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인물들은 다 마이너스지. 그럼 이 인물들은 당연히 뭐야? 사회의 마이너스를 부각하는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항상 뻔하다니까?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어떤 거? 그냥 획일적인 거지. 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획일성. 획일성이 뭐야, 세영아? 그치? 개성이 말살되는 거야, 그치? 개성이 말살되는 거. 니네 어릴 적에, 니네는 당연히 없어. 교련이라고 들어봤냐? 교련 써? 교련?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교련이 있었어. 그럼 교련 시간에 뭐 한 줄 알아? 총검술 했어, 총검술. 상상할 수가 없지, 그치?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이거 뭐라고 그러냐? 걷고 막 의식이지, 의식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조별로 나눠가지고 뭐 그 한 명이 구호 붙이고 그 네모난 조그맣게 네모나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막 좌로가 우로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되게 멋있게 왔다 갔다 거리게 만들면 점수 내고 총검수라고. 응? 그리고 교련 1교시는 교련 첫 시간은 무조건 뭐냐면 차렷 자세로 1시간 내내 수업 시간 내내 차렷 자세로 있는 거. 무조건 1교시는. 뭐 하는 짓이야, 씨발. 존나 획일적인 거. 그렇지. 어? 니네 지금 교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집에서 갑자기 우리 다음 시간에 교련 시간이면 총검술이니까 미친 거지, 그지? 갑자기 북한 되는 거라니까.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렇게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얘네 두 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거를 고민을 안 했다면은 이거는 소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안 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모른다니까? 그럼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씨에 이렇게 힘을 쓰는 행동이 내가 이 집에서 안주를 의식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안주를 의식했다라는 소리는 서씨의 행동이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줬구나. 즉 서씨의 행동은 긍정이구나라고 이 정도까지는 거시적으로 문해를 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나름대로 저항을 한 거잖아. 자기 나름대로의 약간의 저항을 한 거잖아. 그치? 정해진 시간에 딴짓을 해본 거잖아. 오케이? 이게 소설이야. 그러니까 소설은 다시 반드시 뭘 찾아야 돼?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과 연관되느냐. 그치? 그리고 이 사건이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시적으로는 생각을 해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게 잡히면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막 자세하게 막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되게 사건 하나만 굵직하게, 사건이 뭐 여러 개 나오지도 않아. 많이 나와봤자 2개야. 오케이? 장면도 많이 나와야 4장면이고 많이 안 나온다고. 도전소설은 보통 이 장면 부분이 많지. 그리고 누가 뭐해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거 계속 정리만 하면 되고. 근데 현대소설은 정리 자체는 많아. 적어. 정리거리는 적어. 알겠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하면은 이제는 문제는 되게 쉬워지지. 자, 문제 불러. 가장 적절한 거야. 서술상의 특징이니까 문체야. 알겠죠? 1번 문제 문체. 그러니까 인풋 문제죠. 그죠? 인풋 문제. 찾을 수 있냐 없니지. 시대적 배경. 자, 봐봐. 배경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배경이 없었어. 2번. 장면 전환을 빈번하게 했다. 빈번하는 그냥 무시해. 몇 번부터가 빈번한이에요. 이런 거 정하지 마. 알겠지? 그냥 장면 전환 자체도 별로 없었어. 2개밖에 없지, 장면. 2개. 그 다음에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징. 이거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이 인물과 이 인물이 서로 대비되는 인물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사실. 되게 중요한 거지. 그지? 서씨가 플러스라는 거를 니네가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걸 모르면 안 돼. 그게 여기서 제일 핵심인데 얘네 둘이 서로 대비되는 거고 나는 그러한 플러스 인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인물들이 사는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저항을 시작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출제위원이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적으로. 알겠어? 네. 현학적인 표현 모르면은 사전 찾아보세요. 오케이?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했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니들을 되게 무시한 답지죠. 사실은. 셔터퍽 답지. 15번. 서씨가 보여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뭐 이거는 기억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 같고. 경이로웠겠지. 그지? 자,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가로. 자, 서씨가 내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건 맞아 틀려. 맞아요. 그건 허용이 되지. 왜냐면 약간의 돈 때문에 안 쓴 거야. 더 유용하게 쓸 거야. 뭐 나라를 위해서 쓴다거나 자기 조상들처럼. 그지? 그래서 걔는 영웅들이었잖아. 얘 조상들은. 그지? 근데 그 공사장에서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쓰기 싫어. 이랬지. 그지? 그래서 비축했다. 즉 앞에 건 맞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서씨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보는 건 타당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비축이 문제지. 비축. 타당성. 비축했니? 이 새끼 힘 존나 썼잖아. 씨발. 또 비축한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그리고 얘는 뭐 비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봐봐. 어떤 문해력이냐? 아니요. 그냥 확인이죠. 이거는 사실적 확인. 대신 선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꼼꼼하게 했어야지. 네. 오케이? 그냥 어설프게 하려고 하면은 뭐야? 문제가 됐겠지. 그지?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집안의 구석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졌냐를 확인하. 이것도 이제 가장 사실 확인하는 거고.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제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이것도 가서 그냥 문해가 아니야. 이 정도 문제는. 그지? 자, 그 다음에 함축하는 의미. 이거는 시나 소설이나 똑같아 얘들아. 일단은 뭔가 의미를 물어보면 일단은 거시적으로. 최대한 거시적으로. 알겠어? 네. 그러면 이게 최대한 거시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쪼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긍정은 뭐가 돼야 돼? 얘나 얘의 행동이 긍정이 돼야 되고 나. 그지? 네. 그리고 이 사회를 나타낸 건 다 부정이겠지.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하는 건 다 부정. 이렇게?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긍정. 그러니까 소씨가 힘을 쓴다거나, 그죠? 또는 내가 여기서 기타를 친다거나, 오케이?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혼자 다른 거. 민근이 이거 틀리면 디즈니랜드 가야 돼, 이제 솔직하게. 넌 디즈니랜드 가셔야 되고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몇 번이야 그럼? 2번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야. 이 문제 틀리는 거는.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존나 심각한 거. 지금 다 맞췄어, 너 빼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무 기준이 없는 거라니까. 보면 전술이잖아. 선생님이 전술 내가 얼마나 맨날 얘기하잖아. 시도 맞춰가지고 소설도 맞춰가지고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디테일하게 의미 부여하는 순간 너만의 이상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기억이 답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시적으로 보라니까. 거시적으로. 나머지는 다 부정이고 니은만 긍정이잖아. 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 답이지. 그럼 이렇게 쪼갰는데 긍정이 2개야.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의 상대적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근거로 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렇게 다시 나가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오케이? 네. 심화.